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네, 오늘도 빔 프로젝터 리뷰입니다. 오늘 프로젝터는 ABC 코리아로부터 제품 대여를 받았습니다. ABC 코리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오늘의 빔 프로젝터는 무엇이냐? 바로 뷰소닉의 T4K149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 이름에 뭔가 눈에 띄는 글자가 있습니다. 4K?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터는 제가 첫 번째로 리뷰하는 4K 프로젝터입니다. 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뷰소닉의 T4K149 프로의 스펙과 언박싱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인데요. 해상도는 말씀드렸죠. 4K입니다. 3840-2160P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DLP입니다. DLP 방식인데 그 안에 0.47인치의 DMD 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기는 이게 뭐야? 3600 안시루멘? 잘못 쓴 거 아니야? 3600 루멘 아니고? 아닙니다. 3600 안시루멘이 맞습니다. 명암비인데요. 명암비는 12000대 1입니다. 이게 슈퍼 에코 플러스 모드에서 12000대 1이라고 하니까 노멀 모드에서는 밝기가 더 환해지잖아요. 그러면 명암비는 더 커지겠죠. 램프 수명이 20000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슈퍼 에코 플러스 모드에서 20000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포커스는 T4K149 프로는 매뉴얼 포커스, 즉 수동 포커스 조정입니다. 대신 키스톤 조정 같은 경우에는 수직 키스톤이 오토 키스톤입니다. 그리고 수직 키스톤과 수평 키스톤 그리고 모서리 조정까지 다 할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40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에 초점 거리는 세미 단초점이라고 해요. 근데 세미 단초점? 이건 뭐야? 뭐 단초점이면 단초점이고 일반 초점이면 일반 초점이지 세미 단초점?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요. 보통 우리가 일반 초점 그러면은 120인치를 만드는데 한 3.8m에서 한 4m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집이 큰 분이면 모르겠지만 집이 좀 공간이 좁은 분 같은 경우에는 120인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초점 프로젝터가 나왔죠. 뷰소닉 X10 같은 경우에는 120인치를 만드는데 2.12m면 됩니다. 확실히 짧아졌죠. 거의 반 가까이 짧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세미 단초점은 이게 바로 뷰소닉 T4K149 프로인데요. 120인치를 만드는데 3m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일반 초점과 단초점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초점 거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 단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스피커는 10W짜리 스피커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HDMI 같은 경우에는 2.0 버전의 HDMI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는 이건 또 뭐야? 아니,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지 세모는 뭐야? 요거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나중에 좀 더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USB의 경우에는 같기도입니다. 이거는 USB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렇습니다. 다음에 SD카드 슬롯 없고요. 대신 VGA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지원이 안 됩니다. 다음에 4K 프로젝터도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군요. HDR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HLG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라는 기능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뭔 소린데? HDR은 그래 지난 시간에 뭐 다이나믹 레인지 하면서 조금 뭐 얼핏 알아들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HLG는 뭐지? 이게요 감마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뭐 좀 더 HDR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기능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잘은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기능이 있대요. 더 좋대요.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리프레시 레이트 이게 주사율인데요. 240Hz가 지원이 돼요. FHD 모드에서. 그리고 4K 모드에서는 60Hz까지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240Hz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보통 헤르츠라고 하면 1초의 진동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DMD라는 아주 미세한 알루미늄 거울이 있잖아요. 그것이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거울이 하나의 화소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의 화소가 1초에 60번을 진동을 할 수 있으면 그게 60Hz인 거예요. 진동을 한다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240Hz
40Hz라고 하는 건 그 미세한 거울 하나하나가 1초에 240번까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세한 마이크로 미러들이 다 모이면 하나의 커다란 화면이 되는 거잖아요. 60Hz의 화면이면 1초에 60장의 화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240Hz이면 1초에 240장의 화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TV 같은 데서 영상 같은 데서는 끼케야 한 1초에 30프레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죠. 그리고 고화질의 경우에 60프레임 정도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40프레임까지도 결국은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게 그럼 뭐에 좋을까요? 실제로 영화를 찍을 때 240프레임으로 영화를 찍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 이미 만들어진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영상들 말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계속 끊임없이 전송이 되는 게임의 경우에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왜? 1초에 30장 움직임을 보는 것과 60장의 움직임을 보는 것과 240장의 움직임을 보는 것, 무엇이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럽겠습니까? 당연히 1초에 240장의 그림이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게임 친화적인 프로젝터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인풋 렉인데요. 이게 보통은 여기 레이턴시를 얘기를 하는 건데, FHD 240Hz의 경우에는 5ms 라고 하고요. 그리고 4K의 경우에는 25ms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죠. 5ms, 25ms. 거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알아챌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다음에 줌인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프로젝터들은 줌 기능이 지원이 되긴 됐었는데 주로 디지털 줌이었었고, 그리고 축소를 하는 줌이었어요. 확대 줌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최초로 디지털 줌이 아닌 옵티컬 줌, 광학 줌이 나옵니다. 1.3배까지 확대가 가능해요. 이거 아주 쓸모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세미 단초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도 큰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큰 화면을 만들고 싶어. 그럴 적에는 이 옵티컬 줌을 써가지고 더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학 줌만 되느냐? 아닙니다. 디지털 줌도 되는데요. 디지털 줌은 0.8배, 즉 축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2배까지도 줌이 됩니다. 그러면 광학 줌 곱하기 디지털 줌 하면요, 사실 이거는 2.6배까지도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디지털 줌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아마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디지털 줌은 만능은 아닙니다. 자, 다음에요, 렌즈 쉬프트가 있는데요. 이 렌즈 쉬프트는 또 뭐냐? 방안 구조가 희한해가지고 프로젝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비틀고 싶어.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렸으면 좋겠다든가, 조금만 더 위로 올렸으면 좋겠다든가, 옆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니즈가 있는데 프로젝터 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프로젝터는 그대로 두고 프로젝터 안에 있는 렌즈의 위치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렌즈 쉬프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디지털 렌즈 쉬프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막 엄청나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상하 좌우로 한 2, 3도 정도는 움직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꽤 쓸모 있습니다. 그리고 색 영역은 알리시 709 96%를 커버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컬러 프로파일이 있는데, 이것은 색의 개조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일반인들 측면에서는 신경 쓸 게 없고요. 좀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 내가 좀 좋아하는 색의 취향이 있는데 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것을 V 컬러 튜너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건 PC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PC에 설치를 한 다음에 프로젝터와 연결을 해가지고 미세 조정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그렇게 조정한 값을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미 설정해 놓은 값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신이 쓸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슈퍼 컬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뷰소닉의 고유한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워핑이 있습니다. 워핑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KT 올레 광고할 적에 그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가 나와가지고 워프 하면서 숭숭 하고 공간 이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젝터로 빛을 쏘면 그건 평면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키스톤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면 자체를 움직이는 것이지, 그 면의 일부 요소들을 건너뛰거나 아니면은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월핑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격자 무늬 가운데서 그 부분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사면이 되게 굴곡진 곳, 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굴곡이진 부분에서도 이런 워핑 기능을 통해 가지고 평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기능이긴 한데 이건 설정하기가 좀 귀찮긴 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다음에 크기는요 312-222-108인데요. 이 정도면은 뭐 통상적인 거치식 빔 프로젝터의 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게도 2.8 그 정도이고요. 가격이 149만 원. 오. 역시 4K는 다르죠. 4K인데 3600 안시라서 다른 거예요. 일단요 그 안에 들어가는 DLP의 DMD 칩 있잖아요. 이 DMD 칩이 기본적으로 20만원 30만원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죠.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광원이 또 3600 안시를 내려면 또 얼마나 좋은 거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DMD 칩과 광원만으로도 그냥 한 50만원이 훅 하고 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비싸질 수가 없죠. 스펙은 이렇고요. 자 그럼 언박싱을 해볼까요? 박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까보면요 이렇게 본체가 보이고 V컬러 튜너에 대한 설명서와 간단한 매뉴얼, 그리고 리모컨 건전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리모컨이 있고요. 전원 케이블이 있어요. 전원 케이블의 길이는 1.8m예요. 뭐 이 정도는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항상 전원 케이블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거는 이유가 빔 프로젝터를 전원에서 가깝게 쓰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보통 이렇게 어디에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천정에 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럴 적에도 콘센트랑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케이블이 좀 길어야지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8m가 뭐 아주 우와 대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길이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그가 EU형 플러그 아니고 한국형 플러그이기 때문에 제대로 고정이 되고 또 접지가 잘 되어서 스파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이게 다야? 예, 없어요. HDMI 케이블 없어요. 뭐 AV 그 연결 잭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냥 이게 본체예요.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T4K 149가요 완전 가성비템이거든요. 149만원인데 가성비템이라고? 찾아보세요. 진짜 3600 안시 루멘이면서 4K가 되는 프로젝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프로젝터들의 가격이 어떤지를 보시면요 이거 가성비템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원가를 어떻게든 줄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비교적 덜 필요한 부품들은 다 빼는 거죠. 그래서 구성품이 되게 단촐합니다. 언박싱을 뭐 얘기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외관을 볼까요? 자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약간 좀 희한해요. 구멍이 되게 많죠. 구멍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는 곧 뭘 의미할까요? 제조사가 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부분별로 봅시다. 자 이게 전면인데요. 여기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 센서가 있습니다. 렌즈 캡은 따로 없는데 이렇게 렌즈 가드가 있어요. 이 렌즈 가드가 좀 희한하죠. 렌즈를 덮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인데요. 여기는 정말 뻥 뚫려 있네요. 하도 이 구멍이 크다 보니까 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스피커 안쪽에 있는 거 보이시고 또 커다란 팬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뻥뻥 뚫려 있으면 이거 먼지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먼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터는 DLP 프로젝터이기 때문이에요. 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LCD 프로젝터일 때 먼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LCD 프로젝터는 그 프로젝터 안의 공간이 밀봉이 되어 있지 않고 LCD가 그냥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터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서 LCD의 표면에 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DLP 같은 경우에는 광원부터 DMD 칩을 통해서 렌즈까지 이르는 일관된 공정이 다 밀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뒷면을 볼게요. HDMI 1, 2 보이시죠? 그리고 VJ 포트 보이시고요. 그리고 오디오 아웃 포트 보이시죠? 여기를 통해 가지고
뭐 헤드폰이나 이어폰이든 아니면 외부 음향기기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의 이 USB가 있어요. 네? USB가 왜 문제야? 해보실래요? USB 5V 1.5A 아웃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 자, USB 포트는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USB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꽂을 경우에 외부 저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USB를 통해서 크롬캐스트라든가 각종 기기의 전원을 공급을 할 수 있는 파워 아웃의 기능을 하거든요. 이렇게 양면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USB 포트는 오로지 파워의 아웃만 가능합니다. 데이터 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USB 메모리에다가 영상을 넣어서 여기 꽂아도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죠? 즉, 이 T4K 149 프로는 정말로 전형적인 전통적인 깡통 프로젝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기를 통해서 영상을 보려면 반드시 HDMI나 VGA 단자를 통해서 외부의 영상 소스를 넣어 주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것이 크롬캐스트 4든 호메틱스든 뭐 이런 것처럼 외부의 어떤 OTT 박스가 됐건 아니면 엑스박스든 플레이스테이션이든 이렇게 외부의 게임 기기든 뭔가 외부의 영상 매체 장치를 꽂아 주어야지만 이 프로젝터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USB-C 포트 아니고요. 이건 켄싱턴 락 포트입니다. 이게 150만 원 가까이 하는 비싼 물품인데 이거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켄싱턴 락을 걸어가지고 도난 방지를 할 수 있게끔 묶어둘 수 있는 그런 구멍이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에는 파워 포트가 있고요. 자, 다음에 왼쪽 사이드를 봅시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도 큼지막한 구멍이 있고 그 안에 팬이 보이시죠? 여기에 팬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배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손을 대고 있으면요 뜨뜻합니다. 윗면을 보실게요. 윗면에는 포커스 휠이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T4K 149 프로 프로젝터는 오토 포커스 아닙니다. 매뉴얼 포커스예요. 일일이 손을 돌려가지고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연히 키스톤 링이 아닙니다. 이 링은 줌 링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광학 줌이, 옵티컬 줌이 1.3배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 그러면은 키스톤은 어떻게 조정해? 키스톤은 메뉴에서 전자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각종 버튼들과 인디케이터들이 배치되어 있죠. 다음에 밑면인데요. 밑면에는 천장 마운트용의 나사 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용 나사가 큼직하게 있죠. 저는 이 높이 조절용 나사가 큼직하기도 할 뿐더러 길이도 길고 해가지고 꽤 만족스러웠어요. 다음에는 리모컨인데요. 리모컨이 상당히 복잡하죠.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리모컨은 정말 최소한의 필수 기능만을 넣어놓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그런 리모컨이었었는데 요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 리모컨에서 웬만한 메뉴들은 다 직접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해요. 근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거의 모든 메뉴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사실 그런 그 메뉴 설정들을 우리가 수시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늘상 쓰는 버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그냥 몇몇 개는 안쪽으로 메뉴 안으로 집어넣어서도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심플하고 간단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취향 차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이게 깡통 프로젝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영상 신호의 입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건 바로 OTT 박스이죠. 크롬캐스트 4나 아니면 뭐 호메틱스 박스 Q나 아니면 뭐 미박스 S라든가 뭐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데 따로 사야 되는 게 부담이죠. 그런데 제가 또 이런 꿀팁을 알려드리잖아요. 뷰소닉의 T4K 149 프로를 사시면 호메틱스 박스 Q를 증정을 한대요. 이 박스 Q가 10만원 넘습니다. 이거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런 꿀팁이 어딨어요. 여기 보면 100개 한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출시 초기이기 때문에 100대 아직 안 팔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그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박스큐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반드시 Q&A 같은 데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아, 지금 사면 박스큐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셔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사시면 되죠. 근데 박스큐를 다는 게 좋아? 아니면 뭐 크롬캐스트 4를 다는 게 좋아? 저는 박스큐가 낫다고 봅니다. 왜냐? 여기 지금 T4K 149에서는 USB 포트도 데이터 인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박스큐에는 USB 2.0과 3.0 포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 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광출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홈시어터와의 연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확장성이 크롬캐스트 4보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게 뭐 이벤트가 끝나서 호메틱스 박스큐를 못 받게 되신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별도로 사야 될 텐데 뭘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이 T4K 149 프로를 위해서는 크롬캐스트 4보다는 호메틱스 박스큐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진짜 T4K 149 프로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얼마만큼 밝은지, 얼마만큼 4K가 대단한지, 또 레이턴시가 얼마만큼 없는지, 워핑이라는 건 또 뭔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도 컨텐츠가 재밌었다? 오, 새로운 건데? 좋은데? 아니면 난 프로젝터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열심히 노력은 한 것 같아, 계속 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남자